예, 안녕하세요. 뉴욕 뉴저지에서 변호사로 그리고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다이애나 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제목이 29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이 책이에요. 표지부터 너무 예쁘죠? 이제 이 책의 저자인 그 하야마 아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확실한 어떤 인생의 목적이나 그런 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파견 사원으로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너무나 불안하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하야미 아마리 같은 경우에 이제 꿈이라고 있다면 사귀던 남자친구랑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면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제 잘 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이제 통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생일날 혼자 이제 집에서 혼자서 그렇게 케이크 촛불을 이렇게 불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나 자신의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싶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아무것도 없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정말 살만 찌고 외모도 이제 별로고 이제 꿈도 없어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음을 결심을 해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다가 1년 동안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1년을 데드라인으로 두고 1년 후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던 이렇게 좀 어쩌면 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한번 살아보고 라스베가스에서, 그리고 죽자고 이제 결심을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라스베가스에 갈 그 비용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아침 오후에는 이제 파견 사원으로 계속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호스티스로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주말에는 누드 모델로도 이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이제 모으게 되는 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어떤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잃어버린 자신의 길을 조금씩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았던 그런 문장들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 저자가 라스베가스로 가가지고 자신이 원하던 삶을 일주일이든 딱 이제 조금이라도 살다가 죽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호스테스로, 그리고 누드 모델로, 그리고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계약사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이렇게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글이 나와요. 그래, 나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 중이야. 이제 나에겐 계획이란 생겼고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생긴 것이다. 계획, 목표, 그런 게 이토록 대단한 것이었나? 시야를 변화시키고 사람의 걸음걸이마저 확 바꿔버릴 만큼 힘있는 것이었나? 계획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변호사 시험을 보는 중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 원하지 않던 이별을 해야 됐고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는 계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변호사가 돼야겠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된다.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래도 견뎌졌거든요. 견뎌지고 어떻게든 사라졌는데, 이제 변호사가 다 되고 어떤 목표라는 거를 이루고 나서는 인생이 갑자기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싶고 막 자신감도 다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우울증이랑 이런 게 너무 심하게 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라는 것과 목표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느낀 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나갔고 다니던 로펌을 그만두고 그냥 한국으로 나간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어떤 그런 확실한 목표든 계획이든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태국에서 이 책을 읽고 나서 계획이랑 목표가 얼마나 중요했나,
뭐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또 다른 계획이 이제 책을 쓰는 거였죠. 내 인생을 가지고 책을 써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가 생기니까 이제 계획 같은 것도 생기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씩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의 이 마음이 저도 느껴져요. 그래서 목표랑 계획이 생겼을 때 시야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내 걸음걸이마저도 바뀔 정도로 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 그런 거 저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줄곧 패배자로 살아왔던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전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었던 라스베가스를 인생의 마지막 도달점으로 삼았다. 생각 속에 어떤 씨앗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목표가 생기자 계획이 만들어지고 계획을 현실화시키려다 보니 전에 없던 용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제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라는 게 생기고 그 계획을 이제 어떻게든 현실화시키려다 보면 방법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용기도 생겨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작가가 되겠다 마음을 먹으니까 그 작가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목표가 없을 때는 내 앞에 어떤 기회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꾸 무시하게 되고 뭐 내가 뭐 하겠어?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정말 제가 원하는 게 이건지를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앞에 목표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걸 잡지를 못하잖아요. 나는 잠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한 걸음이 문제다. 여기서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과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과연 지금 내가 디디게 될 한 걸음이 내 운명의 커다란 도약이 될 수 있을까? 다이빙 선수가 겁을 먹으면 공포의 지배당해 절대로 뛰어내릴 수 없듯이 이런 일은 순간적인 담력을 필요로 한다. 절박함. 인생의 막판에 이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할 힘이 솟는 거구나. 두려움이란 건 어쩌면 투명한 막에 가려진 일상일지도 모른다. 그 투명막을 뚫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미치도록 무섭지만 정작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또 하나의 평범한 세계가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저자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 누드 모델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잖아요, 주말에. 그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몸매가 이쁜 것도 아니고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아닌데 사람들 많은 거기서 자기가 누드 모델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아무것도 아닌데 상상을 하게 되고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원래는 이만큼 정도밖에 안 되는 두려움이 요만큼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나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적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막상 하고 나면 별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려움이 닥치고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냥 무작정 그냥 해보라고. 그러면 막상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더 많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하나뿐이지만 남들이 보는 나는 천차만별이었다. 사실 그림 속의 나는 나이면서 또한 내가 아니었다. 내가 느끼는 나와 남이 느끼는 내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늘 내가 알고 있는 느낌과 나의 기준대로 이해받길 원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왜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고 의기소침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들의 작품을 보면서 생각과 느낌은 10인 10색, 사람의 숫자만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와 똑같은 느낌을 요구하거나 이해해달라는 것은 무리이고 어리광이며 오만일지도 모른다.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다만 나에 대한 남들의 느낌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뿐이다. 정말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나를 아무도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왜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아주지를 않는 걸까? 그리고 실망하고 상처를 입고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 자체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나와 남이 느끼는 나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나를 가지고 그 사람도 그렇게 느껴야 된다고 막 강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욕심이라고 봐요. 근데 그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욕심 때문에 되게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이해를 못 받는다는 그런 생각에 고독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저도 이걸 보면서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저자가 말한 대로 그거는 무리이고 어리광이고 오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나에 대한 남들의 느낌을 긍정적으로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만 있는 거지, 뭐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리고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인생은 더럽게 길어. 꽤 살았구나 해도 아직 한참 남은 게 인생이야. 이 일 저 일 다 해보고 남편 자식 다 떠나보낸 뒤에도 계속 살아가야 할 만큼 길지. 100m 경주인 줄 알고 전력 질주하다 보면 큰 코 다쳐. 아직 달려야 할 거리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남았는데 시작부터 힘 다 쏟으면 어쩔 거야. 60 넘어서도 자기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봐. 그걸 지금부터 슬슬 준비하란 말이야. 닥치는 대로 부딪혀봐. 무서워서 안 해본 일이라서 망설이게 되는 그런 일일수록 내가 찾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너무 좋았던 게, 인생은 왜 마라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바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뭐 30년이고 40년이고 계속 장기전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막 계속 100m 경주인 것처럼 그렇게 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0이 돼도 70이 돼도 50이 돼도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찾아가지고 슬슬 준비를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변호사가 되는 것만이 제 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리고 그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변호사라는, 이게 내가 로스쿨을 졸업을 했고 변호사가 되었으니까 법정에 서가지고 싸우고 누군가를 대변을 하고 그런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또 원하던 삶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랑 그리고 제가 원하는 작가라는 삶이랑 어떻게 이렇게 믹스를 하고 어떻게 컴바인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저는 그 길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훗날이 돼서도 60이 돼서 70이 돼서도 원하는 그런 삶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항상 정답이라고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 길하고 다른 길을 믹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아예 다른 길로 완전히 이렇게 틀어가지고 걸어갈 수도 있고, 길은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길은 항상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 길만 가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시선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자신의 꿈을 찾아내고 그 꿈을 이루면 또 업데이트도 시키고 또 변화가 필요하면 체인지도 하시고, 그래서 계속 이제 그렇게 찾아가지고 사셨으면 좋겠고, 무섭다고 하더라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무서울 수도 있죠.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하지만 안 해본 일이라서 망설이게 되는 그런 일일수록 원하는 삶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셔가지고 그 기회를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을 정하고부터 지금까지 1분 1초도 헛되이 보낸 적은 없었고 뒤를 돌아볼 여유도 고민할 시간도 없었다. 계속 달리다 보면 딴 생각할 겨를도 없고 옥죄어 오는 불안에 발목 잡힐 일도 없을 것 같았다. 달리다 보면 뭐 불안한 그런 것도 없어지고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그 꿈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기꺼이 죽겠다라는 각오가 없었으면 나는 지난 1년 중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죽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도 죽으려고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몇 번이나 시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죽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변호사라는 꿈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을 했고, 그게 작가라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지만 그냥 작가라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목차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10일 만에 이제 원고를 완성하고 바로 이제 출판사랑 계약을 하고 이제 몇 달 후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겠다라는 각오가 있다면 그 각오로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달리다 보면 목적지에 다다라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래의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생을 온몸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 또한 스스로 정한 시한부의 삶이 끝난 날부터 쭉 남은 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인생의 연장전이며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인생에서의 마법은 끝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난 몸으로 깨달았다.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나는 끝을 의식하지 못했고, 그래서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기만 했었다. 아무런 비전도 없이 노력은커녕 비관만 하며 그저 되는 대로 살았었다. 정말 맞죠? 정말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의 마법은 끝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몸으로 깨달았다. 그래서 인생에서 이제 데드라인이 생겼을 때 그때 사람한테 엄청난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시면 데드라인을 한번 정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때까지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그리고 일단 먼저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 그리고 목표,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이제 찾으시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고 나서 데드라인, 언제까지 이거를 해내겠다. 그리고 이걸 해내지 않으면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그걸 계속 실천을 해나가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죽을 마음까지 있는데 솔직히 실패하거나 그런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실패해도 죽으면 그만인데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꿋꿋하게 그 시간을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만불을 가지고서는 이제 도박을 해요. 그게 처음부터 자신의 그런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 후에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내가 벌어온 그 만불의 돈,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돈이죠. 그걸로 도박도 하고 화려하게 살고, 그리고서 난 죽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이제 블랙잭을 하고 이제 도박을 하고 끝났는데 진짜 본전은 잃은 것도 하나도 없이 오불을 딴 거예요. 오불을, 거의 5,000원 정도의 돈을. 그러니까 이제 저자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그리고 나는 비겼다. 어차피 본전을 잃지를 않았으니까 비겼고, 오불이라는 보너스, 그러니까 보너스가 생겼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오불로 다시 한번 베팅을 하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자.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고, 그 후로 이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 바뀌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이제 인생에서는 끝이 있다는 걸 그렇게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다시 세우고, 다시 목표를 세우고, 업데이트를 하고 목표를, 그리고 다시 이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책 읽고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고 자신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이 책을 이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저는 정말 이 책 여러분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 어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시고 허무하고 너무 이제
자신의 인생이 억울하고 힘드신 분들 꼭 이 책을 읽어보시고 희망과 용기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